나 엄마 말 들어서 잘 됐잖아. 그런 애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나중에 혹시나 이렇게 말렸다가 원망을 듣지 않을까? 혹시나가 아니라 100%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이에게 보험금을 붓기에 제일 좋은 시절이죠. 진짜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고3 엄마입니다. 정시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는 재수를 원합니다. 아이 뜻대로 부모가 양보를 해야 하나요? 아이가 몇 명인가요, 어머니? 저희는 남녀 쌍둥이에요. 그러면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수시로 넣어서 걔는 이제 합격 발표도 났고. 그래요? 네. 그 친구는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갔어요? 아니면 학과만 맞췄어요? 아니면 학교만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갔어요? 학과를 맞췄어요. 학과를 학과를. 맞추고 2명인데 성향이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공부 스타일도 다르고 욕심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도 고등학교 진학을 아예 다르게 갔거든요. 아예 다르게 가고 제가 일했던 이제 제가 유치원 근무도 하고 뭐 어린이집 근무도 하고 이제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받쳐서 이제 학교를 진학을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학교 발표도 났는데 이제 아들이 문제인 거죠. 아들은 이제 본인 욕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발표 난 건 가지고도 이제 갈 수 있는 대학도 있는데 그냥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자존심인 것 같아요. 네.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나는 내가 목표한 데가 여기고 그 밑을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지금 자존심도 세고 네. 욕심도 있고. 네. 자기는 이제 재수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직 정시 이제 원서도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인데 본인 마음에 이미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아니 그냥 이 정도의 그 성적 맞춰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또 이제 아이를 보면 이제 부모로서, 그러니까 부모가 보는 마음에서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는 그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아이는 또 자기 인생이니 그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누구 닮았습니까? 성격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딸은 아빠를 닮았어요. 나중에 혹시나 이렇게 말렸다가 원망을 듣지 않을까, 제가? 부모한테?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지 않을까? 혹시나가 아니라 100% 원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 말을 들어가지고 잘 된 걸 가지고 자식들이 나 엄마 말 들어서 잘 됐잖아. 그런 애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도 자기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생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엄마가, 아빠가 너 그렇게 해봐. 엄마 나 A로 가고 싶어요. 근데 애가 B로 가고 싶대요. 근데 엄마 말 듣고 그냥 A로 했어요. 근데 그 A로 한다고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그걸로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힘든 여정을 지나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근데 엄마 말 잘 들어서 잘 됐다고 했겠냐고요. 근데 거꾸로 보면 엄마가 B를 하자고 하고 아이가 A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엄마 말대로 B를 했어요. B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뭐를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만큼 또 안 했을 수도 있어. 그게 100인데 95%밖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면 그럼 당연히 누구 원망하겠어요? 당연히 엄마를 원망하죠.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유난히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나님, 이 오빠입니까? 저 오빠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안 되면 나중에 원망하려고요. 사람이 신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근데 어느 날 신이 이렇게 말해요. 네 뜻은 뭐냐?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너는 왜 내 뜻을 알고 싶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뜻을 알고 싶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랑이 뭔지를 사실 대부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게 혼동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의 속성이라면 저 사람의 뜻이나 저 사람의 취향이 궁금하다고요. 궁금하고 두 번째 뭐예요? 봐봐요. 지금 사랑이 없는 세상이야, 지금 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뜻이, 그 사람의 의견이, 그 사람의 취향이 되게 궁금해져요. 그리고 그 취향과 뜻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받쳐주고 싶고 인정해주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내가 사랑하는구나라고 확증할 수 있죠. 부모 자식 사이에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일이 착착착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 일은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데요. 결혼할 때쯤에 만난 사람하고 결혼한대요. 맞아요? 그게 지금 남편하고 같이 와서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남편 오른쪽에 있는데 맞아. 맞다. 저 말이 너무 맞다. 진짜 너무 맞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결혼한 사람 말고. 자기의 전공대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의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아이에게 엄마가 너의 의견과 생각이 다른데도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너의 뜻에 네가 네 삶을 결정하고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서포트 해주겠다. 그 깨달음을, 그 인식을 얻는 것이 지금 시기에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가변적이에요. 이 대학을 가고 저 전공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업을 하고 한국에 살고 미국에 살고 이런 건 전부 가변적인 것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절대성이 없는 거. 근데 뭐가 절대성이냐? 엄마가 나의 생각에 반했는데 엄마가 나의 생각을 지지해 준 거. 그건 절대성이죠. 제가 최근에 미술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로. 근데 흔히 말하는 단색화라는 걸 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한 걸 이미 60년 전에 한국 대가들이 해버린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저 사람 내 거 보고 따라한 느낌이 드니까 나 이거 그냥 했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진짜. 근데 이제 그 그림들이 보통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무지한 소리로 하면 이런 말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에이구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현대미술 아시죠? 에이구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 돈 받네. 이제 그걸 제가 해요. 더 웃어요. 더 비웃어요. 더 비웃어야 제 마음이 단단해질 것 같아요. 왜? 나중에는 더 많이 비웃음을 당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그림 실제로 보지도 못했어요. 다 뭐 5억, 10억짜리 이미 그림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그 대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생각이 나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림도 뭐 그림이라고 하지도 않을게요. 이 작업의 결과물도 여러분이 보실 때 저게 그림이야? 그냥 뭐 이런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웃으시면 돼요. 그때 밝게 웃으시면 돼요. 근데 그 그림이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저분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반 그림이라는 걸 못 그려서 그 단색화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대가들이. 근데 저보다 60년에서 70년 전에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그 단색화에서 저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 시대를 어떻게 넘겼을까 저분들이. 70년이 지나서 인정받는 그림 화풍이거든요. 근데 그걸 저 시대에 했다고? 그러니까 그 그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고
그때 먹히는 흔히 말하는 화풍을 하는데 저렇게 갈 수 있는 그분들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시간을 70년을 넘었을까? 외로웠을 텐데. 그 외로운 시절을 용기 있게 살았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이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에게 지금은 진짜 안 보이는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가뜩이나 내 형제가 쌍둥이가 있는데 걔는 자기의 무언가를 찾아서 가고 있어. 근데 나만 못 찾았네요. 제가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시험 봤는데 전 학력고사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학력고사를 봤어요. 그리고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수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재수하고?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염원하시고 소망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남의 집 귀한 자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딱 갔는데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 친구 나랑 중고등부 했던 애들은 대학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 청년부로 갔어요. 근데 저는 대학생이 아니니까 나이는 대학생인데 대학부인데 대학부가 아니야.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년부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부로 간 거예요. 근데 청년부는 이미 대학 다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누나 형들이 많았어요. 28, 29. 제일 어린 사람이 27. 근데 저는 22살인데 청년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싫더라고요. 대학부도 아니고 청년부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또 군대 가야 되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때 교회 안 나가버렸어요. 제가 보기에 아이는 지금 그 시절이죠. 대학생도 아니고. 아이 학원 다니나요? 고3 졸업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네.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이에게 보험금을 붓기에 제일 좋은 시절이죠. 나중에 아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그렇게 고맙지 않아요. 지금이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니고 뿌리가 가장 흔들릴 때. 그러니까 이때 아이한테 믿음을 줘야죠. 저에게 물으신다면 재수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아이에게 지지와 믿음을 줄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학교를 가고 전공을 하고 이런 건 대부분 상대적이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믿음과 지지를 주는 건 절대성이라는 거죠. 아이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실래요? 이름 부르면 그러니까 이니셜로 하세요. 아들아, 엄마는 널 믿는다. 네가 펼치고 싶은 만큼 펼쳐봐라. 지지는 해줄게. 어머니 메시지 너무 감동적인데 약간 아금니를 깍 담은 느낌은 있으시네요. 아들아, 엄마는 지지한다. 말도 안 들어 처먹는구나. 엄마가 하라는 거 하면 다 잘 되는데 아주 그냥. 아이가 지금 진짜 치아가 흔들거리는 딱 그 시기니까. 그리고 저는 한국의 엄마 아빠가 가끔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눈이 가려지는 거죠. 우리는 이미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물어보는 걸까요? 확신을 가지려고? 어떤 확신이요? 여자분들이 이러잖아요. 여보, 나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보라색 어울리는데? 그래? 분홍색 사야지? 왜 이딴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었잖아요. 지가 이미 찍어놨잖아요. 그쵸? 근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자기의 뜻을 굳히려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내가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결론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거울 앞에 서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서서 네가 너를 봐라. 나한테 묻는 게 아니다. 너를 봐라. 근데 너를 보기 어색하니까 나한테 묻는 거다. 그래서 어떤 해답이라기보단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좀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거울 앞에 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왜? 이건 제3자적 관점이거든요. 보편적인 사랑은 있지만 제3자적 입장이에요. 근데 가족이 되면 내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유난히 내 거라고 말해요. 연인들도 뭐라고 그래요? 내 거. 딱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대부분 끝이 안 좋더라고요. 매우 dangerous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이건 내 새끼 이거. 그 말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제3자적 관점으로 듣다 보면 우리가 거리감을 좀 맞추는 것 같아요. 여기 동그란 거 원, 여기에 보면 여기 T자 있어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네요. 좀 싼 거라 가지고. 여기 보이세요? T? 이거 왜 T냐면 이게 조명이 가장 잘 받는 자리를 감독님들이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은 잘 보이고 유튜브로 보는 10만 명은 거의 안 보이는 거죠. 사실 저는 저기에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원래 제 스타일은 여기에 내려가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보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예쁜 분이 오면 부담스러워. 오늘은 부담 없어요. 오늘은 여기서 덤블링도 할 수 있어. 자, 봐봐요. 가까이 가려고 해서 멀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가까이 가려고 했다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70점에서 80점짜리 부모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 70점에서 80점 부모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막 40점 이러면은 새 부모가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70점에서 한 80점 맥시멈. 제가 보기에 90점대로 가지 마십시오. 애들도 숨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질라야 애들도 부모를 도와주려고 그러지. 부모가 너무 잘하면 애들이 부모 도와줄 거리가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부모가 자식 덕을 보는 게 좋지, 나이 먹었는데 자식이 계속 부모 덕을 보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그러니 한 70점에서 80점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해야 할 1번은 자기의 우주가 생기게 도와주는 것인데 이미 어머니는 아이에게 그걸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 좀 해주시고 대성학원비 조금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